산삼두 뿌리와 요술거울. 깊은 산골 마을에서 대장장 일을 하며 살아가던 덕배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흔을 넘긴 나이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아침 이슬을 머금은 새벽 풀내음이 대장간 주변에 가득 풍겼습니다. 덕배는 낡은 화로 앞에서 연장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도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벌써 며칠째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덕배는 자신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쇠를 달구고 두드린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번 돈으로는 가족을 제대로 먹여 살리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덕배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보, 오늘은 산삼을 캐러 깊은 산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오. 아내 순이는 깜짝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산삼이라니요. 평생 산삼 구경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그러다 호랑이라도 만나면 어쩌시려고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무모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딸아이 시집도 못 보낼 것 같구려. 한번 내 운을 시험해보고 싶소만. 덕배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15살 딸 연화가 시집갈 나이가 되어 가는데 혼사 준비는커녕 새 식구가 당장 먹을 쌀도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산은 위험해요. 길도 잃기 쉽고. 괜찮소. 어렸을 적 아버지 따라 산에 자주 다니기도 했고. 덕배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산삼을 캐는 사람들이 발견의 기쁨에 외치는 신받다 라는 소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내지르고 싶었습니다. 한 뿌리만 찾아도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산으로 향하는 덕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로지 새 식구의 굶주림만 해결할 수 있다면 호랑이나 곰이 무서운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는다는 두려움도 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녘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찬 산길을 걸으며 덕배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신령님, 우리 가족에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산은 고요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간간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덕배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덕배는 깊은 계곡 근처에서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수백 년은 된 것 같은 거대한 나무 아래 다른 풀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의 식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 열매가 달린 작은 풀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 이건 혹시 산삼이 아닐까? 덕배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의 수풀을 치우고 땅을 파보니 정말 산삼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나란히 자란 두 뿌리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부부처럼 서로 의지하며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신받다! 신받다! 덕배의 외침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내지르지 못할 줄 알았던 그 소리를 드디어 자신이 10만이 애도전한 첫날에 하게 된 것입니다. 메아리가 계곡을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산삼이면 딸의 혼수감도 마련할 수 있고 그동안 빌린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배는 두 뿌리의 산삼을 정성스럽게 캐내어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발걸음도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돌아온 덕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달갑지 않은 손님이었습니다. 고리대 금업자 김만석이 마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둥글둥글한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기름진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자네 드디어 왔구만.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네. 대장간을 문 닫고 잠을 캐러 갔다 왔다지? 덕배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만석이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으리,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자네가 빌린 돈 계산하러 왔지? 그동안 너무 기다려줬는데 이제는 안 되겠소. 김만석이 허리춤에서 낡은 가죽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 장부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빚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덕배의 이름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자네 지금으로 5해 전에 딸아이 약값으로 쌀 2가마 값을 빌렸었지. 그때가 춘궁기라 쌀값이 비쌌는데 그 다음에 큰 홍수가 나서 또 쌀 1가마, 그 다음에 가뭄이 들어서 보리쌀 2가마, 작년에 마누라 약값으로 엽전 10냐. 김만석이 하나하나 따지며 읽어내려가자 덕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모두 1000냥이 되는구만. 천냥이라니요? 아무리 이자가 붙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될 리가. 어허, 이자가 이자를 낳는 걸세. 봉기라고 들어봤나? 1년에 3알이니까 5해가 지난 거면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라고. 그런데 설명을 하며 덕배를 바라보던 김만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덕배의 호주머니가 평소보다 불룩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일을 해온 그의 관찰력은 예리했습니다. 근데 자네 혹시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주머니가 제법 부푼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덕배는 당황했습니다. 산삼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만석 같은 악독한 사람에게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낡은 연장 몇 개 고쳐서 판 돈으로 요기할 식재료를 몇 개 산 것일 뿐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빚진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지 않나? 뭐가 들었는지 그 주머니 물건을 한번 꺼내보게. 김만석은 같이 온 하인들을 시켜 덕배의 허리춤 주머니를 뒤지도록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산삼이지 않은가? 이 귀한 걸 두 뿔이나. 나으리, 이것만은 아니 되옵니다. 천냥빚은 제가 산삼을 팔아 내일까지 갚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내일까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시끄럽다. 산삼 한 뿌리는 물론이고 빚을 갚아야 할 날짜에 갚지 않은 죄를 물어 나머지 한 뿌리까지 가져가야 하겠구만. 나으리, 한 뿌리면 한 뿌리지. 어찌 두 뿌리옵니까? 덕배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지만 김만석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낡은 수레를 끌고 오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그 노인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레에 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덕배와 만석 앞에 수레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두 분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혹시 특별한 물건이 필요하신지요? 여기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사옵니다.
수레 위에는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항아리, 오래된 책, 목각 인형, 그리고 특별히 눈에 띄는 둥근 거울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만석이 흥미롭게 수레를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새로운 물건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특히 그 거울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이 거울은 뭔가 특별해 보이는군. 다른 거울들과는 느낌이 다르네. 아, 그건 매우 특별한 거울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른 모습이 보인다고 하지요. 노인의 말에 김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거울이면 거울이지 무슨 요술이라도 된다는 건가? 요즘 사람들 속이려고 그런 거짓말 하는 거지? 나으리,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거울입니다. 다만 아무나 그 신비함을 느낄 수는 없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럼 나으리께서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호기심이 생긴 김만석이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거울 속에는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보였습니다. 고운 피부에 까만 머리카락 그리고 매혹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김만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만석나으리 감히 져도 그 거울을 한번 구경해봐도 될런지요? 울고 불며 호소하던 덕배도 김만석의 호들갑에 호기심을 느껴 만석에게 거울을 건네받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나으리,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덕배에게는 자애로운 노인 여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많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뭐라고? 할머니라고? 거기 분명히 젊은 여자가 있었다. 김만석이 황당해하며 소리쳤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리리로다. 같은 거울을 보는데 어떻게 다른 모습이 보일 수 있단 말인가? 두 사람이 거울 속에서 서로 다른 것을 본다는 사실에 당황한 김만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로다. 이 거울은 필시 예사 거울은 아니렸다.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거울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욕망의 대상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따뜻한 모습이 보이지요. 그게 무슨 소리인 게냐? 거울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안다는 게야? 김만석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신기한 거울이 탐났습니다. 이런 물건이라면 양반들에게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덕배는 신기해하며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눈빛의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닮아 있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할아버지. 이런 거울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이런 물건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노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만석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소리 말고 이 거울 얼만가? 내가 사겠네. 김만석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으리, 이 거울은 매우 귀한 물건이라서 얼마든지 내겠어. 값을 불러보게.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산삼 2뿌리 값이면 됩니다. 김만석과 덕배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산삼 2뿌리 값이라니.
그건 또 왜 그렇게 정하는 것이냐? 김만석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거울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는 분에게만 팔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돈의 액수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요. 김만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노인이 산삼 두 뿌리를 거울의 값으로 부르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노인이 자신이 덕배에게서 산삼을 두 뿌리를 빼앗았다는 것을 알고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였던 것일까요? 김만석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산삼 두 뿌리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기한 거울이라면 나중에 산삼 두 뿌리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양반들은 이런 신기한 물건에 돈을 아끼지 않으니까요. 좋다. 산삼 두 뿌리 값을 주겠다. 때마침 나에게 산삼 두 뿌리가 있었는데 노인 양반은 운도 좋소 하하하. 잠시 고민하던 김만석은 덕배에게 빼앗은 산삼 두 뿌리로 그 신비한 거울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덕배를 노려보았습니다. 김만석은 뜻하지 않게 노인에게서 신비한 요술 거울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덕배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행운을 얻은 지 하루 만에 다시 반납하게 돼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배는 아내 순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순이는 놀란 얼굴로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삼을 찾긴 했는데 만석나으리가 1000냥을 당장 내놓으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소. 마을 입구에서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뭐요. 산삼 두 뿌리를 한꺼번에 다 빼앗겨 버렸다오. 난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구만 그여. 이야기를 듣던 순이가 갑자기 덕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그 거울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단 말이오? 보는 사람마다 다른 게 보인다는 게 이상해요. 그것도 하필 김만석 나으리에게는 젊은 여자가, 당신에게는 할머니가 보인다는 게. 순이는 평소에도 눈치가 빨랐습니다. 마을의 소소한 일들도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김만석 나으리 같은 나쁜 사람에게는 욕망의 대상이 보이고, 당신 같은 선량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할머니가 보인다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순이의 말에 덕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노인도 뭔가 특별해 보였소.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 평범한 장사꾼 같지가 않았소. 아마도 그분은 우연히 나타나신 게 아닐 거예요. 김만석 나으리를 혼내주려고 일부러 나타나신 게 아닐까요? 순이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옛날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착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쁜 사람을 벌주는 산신령의 이야기 말입니다. 덕배는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찾은 산삼 두 뿌리를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삼은 내 손을 떠났소. 이제 나는 어찌 살아야 할지 대장장이 일은 일감이 없고 급한 대로 산에 들어가 삼을 찾아다니며 약초라도 계속해야 할 듯 싶소. 여보, 우선 삼이 없더라도 산나무를 조금이나마 찾아 팔면서 지내봐요. 그 거울이 정말 신기한 물건이라면 곧 큰 소문이 날 거예요. 그때 김만석 나으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순이는 남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순이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기운내요. 당신은 산신령님이 점지해줘야 찾을 수 있다는 삶을 찾은 사람이에요. 분명 좋은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덕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대로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김만석은 매일매일 그 신비한 거울을 보는 맛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한 물건이로다. 속마음이 보이는 거울이라니. 아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 직접 장터로 달려가 이 거울을 3배 가격에 팔아버릴 것이다. 아니, 3배가 뭐야. 10배가 돼도 사려는 양반들이 줄을 서겠지. 음아! 김만석은 거울을 가지고 잽싸게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 신기한 물건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울을 한번 보시오.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물건입니다. 김만석은 장터 한복판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요즘 장터는 사기를 치는 장사치들이 많아서 함부로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씩 거울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욕심 많은 곡식상인 윗고을 박서방에게는 황금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금덩어리가 보이는구만. 아랫마을 착한 농부 정 씨에게는 풍성한 곡식이 가득한 창고가 보였습니다. 와, 곡식이 가득하네. 그리고 병든 노인 최영감에게는 건강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모습이. 이게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요술이야, 요술.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김만석은 우쭐해졌습니다. 아하, 역시 내 안목이 뛰어나지. 이런 보물을 알아본 건 나뿐이야. 하지만 그는 아직 이 거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편 덕배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산에서 약초를 조금씩 팔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품질의 약초는 오랜만이네. 신선한 약초구만 그래. 5냥에 사지. 약재상 주인은 덕배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후한값을 매겨 약초를 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약방 나으리. 내일도 특등 약초를 구해오겠습니다. 자네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약초를 찾고 있다는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는가. 기운 내게. 이런 약방 주인의 배려에도 덕배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의 운을 다 써서 찾은 산삼 2뿌리가 김만석의 손에 넘어가고 생계를 꾸려나갈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거울의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자 마침내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평소에도 신기한 물건이나 진귀한 보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라? 보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 보이는 거울이라고? 사또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그 거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자꾸 다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사또로서는 그냥 둘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거울이 정말 그렇게 신기한 물건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당장 그 거울을 가져온 자를 관하로 데려오너라. 아전들이 서둘러 나가서 김만석을 데려왔습니다. 김만석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것이 더 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또 같은 높은 분이 관심을 보인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님, 이 거울은 정말 신기한 보물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물건이지요. 이 거울로 모습을 보시면 틀림없이 놀라실 것입니다. 김만석은 아첨하는 말투로 거울을 사또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또가 거만한 표정으로 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은 높은 관리인이 틀림없이 위험 있는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 보자. 하지만 거울을 들여다본 순간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죄수복을 입고 곤장을 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비참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사또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 같아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이 고을 사또는 알게 모르게 평소 백성들의 세금을 가로채고 뇌물을 받고 있었는데 거울에서 자신의 과거 행실이 생생하게 보이니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또님, 무엇이 보이시는지요? 김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불안해졌습니다. 감히 이런 요사스러운 물건을 사또에게 가져오다니. 사또는 자신이 본 것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이 자신의 숨겨진 죄악을 모두 보여주는 것 같아 공포스러웠습니다. 분노한 사또는 김만석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 분노를 김만석에게 퍼부었습니다. 이런 요사스러운 물건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관할을 속인 죄로 곤장 100대를 치겠다. 사또님, 저는 그저 신기한 물건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무슨 죄가... 김만석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부정한 모습이 거울에 비친 것이 공포스러웠고 그 분노를 김만석에게 돌렸습니다. 끌고 가라! 당장! 아전들이 김만석을 끌고 갔습니다. 곤장을 맞는 김만석의 비명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만석이 곤장을 맞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아로 몰려왔습니다. 사또님, 김만석이 우리에게 한 일을 아시나요? 그놈이 얼마나 악독한 고리 대검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사또는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만석의 악행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만석의 악행을 혼내줌과 동시에 자신의 과오를 덮고자 김만석을 더욱더 호되게 꾸짖고 곤장을 쳤습니다.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 나으리, 오해이시옵니다. 소인은 그저... 시끄럽다! 관아가 소란스럽던 그 시각 덕배는 이웃마을 약방에서 약초를 팔아받은 돈 5냥을 가지고 저잣거리에서 아내에게 줄 식량을 구매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행색이 남루한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국밥 한 그릇만 사줄 수 있는가? 너무 배가 고프네 그려. 덕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밥을 사드리면 그날 벌이가 모두 없어져 아내 순이에게 아무것도 사가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굶주린 노인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 2배로 약초를 덕해서 순이에게 더 좋은 음식을 사다 주면 되니 오늘은 이 노인분께 국밥 한 그릇을 베풀고 싶다고. 잠시 고민하던 덕배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그럼 저랑 주막으로 가시지요. 제가 한 그릇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허허, 젊은이 미안하네. 그리고 너무 고마우이. 노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국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운 노인이 덕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젊은이 덕분에 잘 먹었구만.
내가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시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마을 우물가 옆에 보면 옹이가 있는 은행나무가 하나 있을 걸세. 그곳에 가서 은행나무 옹이 안에 손을 넣어보게. 뭔가 잡히는 게 있을 게야. 어르신, 그것이 무슨... 덕배가 되물으려 했지만 방금까지 국밥을 먹던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빈 국밥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우물가 옆에 있는 옹이가 있는 은행나무라. 덕배는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궁금해서 주막에서 나와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옹이가 있는 은행나무를 찾았습니다. 이 나무인 것 같은데? 과연 우물가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 중 한 그루에 옹이가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덕배는 소매를 걷고 그 옹이에 손을 넣었습니다. 옹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였지만 팔을 넣어보니 덕배의 팔이 다 들어갈 정도로 깊었습니다. 순간 덕배의 손끝에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람? 덕배는 깜짝 놀라 손끝에 걸린 물건을 집었습니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열흘 전 김만석에게 빼앗긴 삼두뿌리가 그곳에 온전하게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정녕 꿈이 아니렸다. 덕배는 삼두뿌리를 가지고 돌아와 순이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여보, 난 아직도 믿어지지 않소. 장터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가 예전에 거울을 팔던 산신령님이었던 것 같소. 여보, 세상에나 이런 큰 선물을 주시다니요. 기뻐하던 덕배는 순이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고리대 금업자 김만석이 신비한 거울 때문에 사또에게 끌려가 곤장을 맞고 그러는 과정에서 심술궂은 악행이 드러나 더 크게 혼이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덕배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한 일이구만. 김만석 나으리가 사또에게 벌을 받다니. 그러게나 말이에요. 산삼 두 뿌리를 빼앗기던 순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김만석 나으리는 사또에게 혼이 나고 빼앗긴 산삼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다니요. 그날 밤 덕배는 꿈을 꾸었습니다. 산에서 삼을 캤던 그 거대한 나무 아래에 하얀 수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덕배야, 내 마음씨가 착해서 도와준 거란나. 할아버지, 정말 산신령님이신가요? 그렇단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돕고 또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는 내 모습에 내 마음이 크게 동했다는 것이지. 다음 날 아침 꿈에서 깬 덕배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김만석은 곤장을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에서 본 자신의 모습과 사또에게 받은 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덕배야, 내 미안했구만. 김만석이 덕배를 찾아와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 나으리,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는지요? 그동안 내가 너무 욕심만 부리고 살았네. 그 거울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구만. 내 모습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깨달았어. 김만석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고리대금업은 안 하고 정직하게 장사해서 살 걸세. 그리고 그동안 내가 받은 이자들 다시 돌려주겠어. 김만석은 정말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편 덕벤의 가족은 산삼으로 빚을 모두 갚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덕벤은 대장간 일에 더욱 정성을 들였고 그의 솜씨가 소문나면서 이웃마을 손님까지 대장간을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딸 연화의 혼수감도 넉넉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웃으며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연화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보물이야. 그 신비한 거울은 소리 소문 없이 어느새 사라졌고 하얀 수염의 노인도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김만석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리대 금업을 그만두고 마을에서 가장 친절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고 과거의 악행을 만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울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보여준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